자, 안녕하세요. 밀리미터 3D의 박 팀장입니다. 이전의 영상은 제가 퓨전으로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대비해서 영상을 한번 했고요. 이번에는 인벤터로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그 치수, 자, 사전 공개용 도면에 제가 이렇게 치수를 만들었는데, 치수를 영상에 첨부 파일로 올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그 기능이 없는지. 그래서 퓨전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파일이 첨부 파일로 들어가는 줄 알고 도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별로 안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인벤터는 치수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같이 보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니면 댓글로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면 제가 요 치수 있는 걸 메일로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그 자주 확인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우선 댓글을 한번 줘보세요. 그 댓글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메일로 요 도면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인벤터 해볼 건데 인벤터는 지금 여기 부품이 두 개죠. 여기 한 개, 자, 부품이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두 개요. 퓨전으로 이전에 퓨전 했을 때는 그냥 같이 설계를 했지만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따로 이렇게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벤터 처음에 열면 부품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부품으로 들어가고, 자, 기본 세팅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부품 들어가서요. 근데 확인을 해본다면 보면 길이가 밀리미터 되어 있죠, 그죠? 밀리미터 되어 있고, 이게 잘못 들어오면 인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단위 같은 거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얘를 그려볼까요? 얘. 잠깐. 하고,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요 옆모습을 그려볼 건데, 전체 길이는 70, 그죠? 그리고 기준점을 기준으로 저는 이 원을 먼저 그리고 나머지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 3D 모형이 들어갈 건데 구석 조금 잡는 거는 확실히 퓨전보다 인벤터가 쉬워요. 저도 이제 퓨전도 같은 오토데스크면 조금 적용을 했으면 싶은 것도 많은데 무슨 이유에선지 적용을 안 하던데, 자, XY면 먼저 들어가서 우선 한번 볼게요. 자, 파이 9, 그 다음에 파이는 18. 자, 그런데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돌출 관련해서 약간 퓨전이랑 차이점이 있으니까 오늘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쭉 다 그려 볼게요. 근데 쭉 다 그리면 나중에 오류가 생기긴 생기는데 우선 쭉 다 그려 볼게요. 자, 여기서 클릭, 이거 보면 가운데 잡히죠. 가운데. 얘는 퓨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잡으려고 가운데 점을 찍었는데 얘는 그냥 가운데를 잡아요. 따로 점을 안 찍어줘도.
그래서 이 두 개에서는 길이가 같죠. 그래서 이꼴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 뭐 이게 12죠. 12. 그래 치수 12. 그러면 이쪽으로 쭉 내릴 거예요. 그리고 치수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45. 자, 그럼 라인으로 L이요. L 라인 클릭. 여기서 클릭. 라인 클릭. 탄젠트가 바로 안 잡히면 그냥 아무 때나 찍고 난 다음에 탄젠트로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 그려볼 건데 우선 원부터 그려볼게요. 아까 퓨전에 했던 것처럼 원 하나 둘, 그리고 이 두 개의 원은 이꼴. 그 다음에 치수는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 12. 그리고 탄젠트로 해서 이 두 개 잡아주고, 자 여기서 여기 원 탄젠트까지 70이죠. 70. 그래서 우선은 기준이 되는 라인을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70. 얘는 수직으로 맞춰주고 얘는 중심선으로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을 하나 해서 얘는 치수 임의로 그냥 넣을게요. 이 넣는 이유는 안 넣어도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구속이 다 됐을 때 완전 구속 때문에 제가 그냥 넣어 보는 거예요. 클릭 클릭. 그래서 얘는 구성선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러면 탄젠트로 얘랑 탄젠트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랑 탄젠트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얘랑은 거리가 8. 일단 라인으로 얘랑 여기 잡고 탄젠트로 얘 잡죠. 자, 이러면 됐는데 다 그렸죠. 다 그렸는데 이게 퓨전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서 돌출을 하려고 그러면 얘는 잡히는데 나머지 이 부분이 안 잡혀. 이 부분 왜 안 잡혀? 이 원으로 잡혀. 원. 자, 그래서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얘의 기준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르기 말고 분할이라고 있어. 분할. 이 자르기 하면은 해도 되긴 되는데 자르기 하면 이렇게 완전 구석이 풀려버려요. 트림 해버리면.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이렇게 분할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구성선으로 바꿔주고, 구성선, 그 다음에 얘는 요 밖에 선이죠. 얘를 구성선으로 바꿔주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한번 도출해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잡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줘야지 얘가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면 확실히 모델링하기 쉬울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그리지 말고 따로따로 그려서 중간에 파주는 것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나중에 할 때 이걸 모르면 돌출이 왜 안 되지? 그러고 당황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전체 거리로 해서 18 해서 타기. 자, 그 다음 여기 필렛
얘랑 해서 2가 아니고 8이죠. 8이. 자, 그 다음 이쪽에 한번 스케치를 들어가 볼 건데, 자, 이게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 기수가 6.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2. 아이고, 12가 아니고 7이죠, 7. 이게 있네. 7. 자, 수직을 이용해서 클릭, 가운데 클릭. 자, 구속 조건 확실히 퓨전보다 편하죠. 그 다음에 F7번 누르면 이렇게 단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그런 다음에 치수는 얘는 40이네요. 40. 얘는 10. 자, 수직을 이용해서 얘랑 이렇게 잡고, 그리고 얘를 좀 내려주고, 얘랑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경계가 되는 부분, 되는 부분, 2. 그죠? 여기가 경계죠. 그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2 맞죠? 자, 그 다음 돌출. 그러면 얘는 잡히는데 밑에 거 안 잡히죠? 잡히네? 잡히면 그냥 하면 돼. 아니면 요 바디 끄고 하면 되고요. 자, 얘는 차집합이죠. 차집합. 예. 차집합이고, 거리는 전체, 방향은 양쪽으로 전부 다 확인. 자, 그러면 요 도면은 끝났어요. 끝났고, 자, 1번 부품은 끝났죠? 다른 거 있나요? 한번 볼까요? 옆모습 그대로 다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정면, 데카. 자, 그리고 이 부분 우선 제가 도면을 잘못 그렸죠. 이거는 이제 점선으로 그리면 안 되죠. 점선으로 그리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가상선이기 때문에 2점 세선으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건 잘못됐네요. 그죠? 2점 세선. 이거면 뒤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그렸어요. 이거는. 다음. 그래서 얘는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해서 바탕화면에 그냥 부품밀로 저장을 할게요. 바탕화면 부품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 도면, 자, 스탠다드 작성. 몇 미터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다음에는 부품 위, 얘를 그려볼 건데, 자, 스케치 작성. 이쪽으로 들어가서, 얘 옆모습 기준으로 그냥 원을 먼저 그릴게요. 얘는 파이 9, 얘는 파이 15. 그 다음에 그냥 저는 이거 그냥 사각형 그려서 가운데를 여기 잡고 탄젠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치수는 여기서 치수 단축키 D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15. 그 챔퍼가 2니까 15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다 그랬어요. 근데 돌출했을 때 얘랑 얘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돌출. 얘 다 잡히네요. 양쪽으로 해서 전체 길이가, 자, 요 끝에 빼고 요 가운데 몸통이죠. 얘는 10이죠. 10. 얘는 10이니까 10 확인. 자, 그 다음 요 끝에 요걸 빼줘야 되겠죠. 얘는 뭐예요? 요 원이죠. 2원 파이 9짜리. 근데 파이 9짜리 하려고 하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요 스케치 꺼졌는 걸 가시서 돌출, 요 원 잡고 양쪽으로 거리는 18. 그래서 얘를 합집하면 되죠. 합쳐주고. 그럼 얘 끝났어요. 얘 끝났고 스케치는 얘는 가시선을 꺼줄게요. 자, 그 다음에 챔버 못따기 하나, 둘, 셋, 넷. 얘는 2 적용. 그 다음에 이쪽에 클릭 마우스 우측 새 스케치. 자, 얘는 거리는 10인데 얘 원이죠. 원. 이렇게 이 사각형 가운데에 파이 5짜리 만들어서 돌출 10을 해주면 돼요. 자, 이것도 퓨전보다 좋은 게 뭐냐면 딱 점이 찍혀 있죠, 그죠? 찍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원을 이 점에 그리면 돼요. 굉장히 편해요. 스케치 마무리, 돌출. 그래서 거리는 10 확인. 자, 얘도 이러면 다 됐죠. 딴 거 빠진 거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뭐 옆모습. 자, 다 됐고, 챔버 2 했고, 거리 10. 요 동그라미도 있고요, 그죠? 다음 정면 한번 볼까요? 자, 원 있고, 챔버 다 들어갔고, 똑같이 그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저장. 부품 2로 저장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냐면, 조립해야겠죠, 조립. 부품 했으니까, 조립품. 들어가서, 자, 배치. 자, 배치할 때, 좀 봐야 되는 게,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면, 여기에 조립품이죠, 조립품. 조립품에 원점의 첫 번째 구성 요소, 배치 및 고정, 얘를 체크해 주는 게 편해요. 네. 그러면, 배치 들어가서, 부품 1 열기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얘가 딱 붙어요. 원점에. 그러니까 얘를 안 해주면 이렇게 해서 뭐 클릭해서 지정해 줘야 되는데 얘는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그냥 바로 다음 것도 불러오면 돼요. 2번. 자, 그럼 얘는 이제 배치를 해줘야겠죠. 클릭. 자, 여기서 접합. 그냥 얘는 접합하면 돼요. 뭐 구속 조건 안 해도 되고 그 접합해서 얘를 이쪽으로. 됐죠. 얘는 회전이죠. 회전. 네, 회전. 네, 확인. 근데 얘를 이쪽으로 좀 돌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저장하기 전에 얘를 이제 동작되게 만들려면 공차가 있어야겠죠. 공차가 없으면 3D 프린터 출력하면 그냥 붙어버려요. 그래서 자, 부품 1, 부품 2가 있는데 좀 바꿔준다면
자, 퓨전에는 프레스 프리라는 명령어가 있으면 인벤터에는 여기 직접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이면 그리고 반대쪽에 면을 선택해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를 마이너스 0.3 이렇게 입력해주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거리로 해서 한번 클릭해보면 지름이 8.4 맞죠, 그죠? 그래서 저장. 자, 저장을 하고 조립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적용이 되죠. 자, 그 다음 해야 될 게 부품 1번 들어가서 얘도 똑같죠? 얘도 직접 선택을 해서 이 안에 클릭, 이동. 얘는 이동이죠. 이동. 얘도 마이너스 0.3 이동해주고 엔터. 직접 들어가서 이 면도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0.3 그래서 엔터 하고 난 다음 저장. 그다음에 조립품 들어가 보면 얘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저는 지금 치수를 지금 제가 거기서 PDF로 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제가 임의로 했는 거예요. 임의로 했는 건데 만약에 공차가 적용이 돼서 치수가 나온다면 그냥 공차가 적용된 대로 치수를 넣으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 공차가 적용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치수가 나온다면 그냥 최소 한 0.3mm 정도 한쪽이 0.3mm 정도씩 양쪽 하면 0.6mm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공차를 주는 게 조립이 가능할 거예요. 조립이 아니라 출력을 했을 때 좀 달라붙지 않고 그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어차피 얘는 나중에 띄울 수가 없고 출력할 때 바로 조립 상태로 출력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 STL 파일로 바꿔야겠죠. 개별 한 개 한 개씩 바꾸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바꿔야겠죠. 두 개 부품을 한꺼번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 있더라? 환경 3D 인쇄. 저는 그냥 여기서 출력을 해요. 그냥 여기 STL 파일 됐죠? 조립품 파일. 옵션 보면 다른 거 없어. 해상도 높음으로 좀 해주면 확인. 다음에 이건가?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그래서 얘도 바탕화면에 조립품 1로 STL 저장. 그래서 프로그램은 큐라 15.xx 버전을 갖다가 제가 넣어볼게요. 이게 버전이 뭐더라? 15.046 얘 버전으로 한번 로드를 해볼게요. 파일 로드 조립품 열기. 자, 여기서 실수한 게 있네요. 자, 이게 작게 나왔죠. 얘가 아마 센티미터로 나왔을 거예요. 이걸 갖다 설정해 주는 게 있는데 옵션에 들어가서 얘가 지금 센티미터로 되어 있죠. 얘를 밀리미터로 바꿔주세요. 바꿔주고 확인, 그 다음에 내보내기. 그래서 조립품 저장할게요. 자, 얘는 지우고 다시 이게 정확하게 들어갔네, 그죠? 자,
자, 퓨전 할 때도 설명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출력한다면 이 상태로 출력을 하겠어요. 이 상태로 출력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서포터는 자, 이쪽에 서포터는 붙겠지만 이거는 바깥이기 때문에 그나마 떼기가 쉬워요. 떼기가 쉽고 이거는 퀄리티보다는 어떻게든 빠르게 지금 출력을 해야겠죠. 시험이기 때문에 얘는 서포터 떼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포터 붙는 부분이 아마 얘의 바닥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 될 거예요. 얘는 얘를 비틀면서 조금씩 비틀면 얘가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 생기는 게 요쪽에 생기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해요. 뭐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름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이 바디랑 이 바디 요 사이 여기에는 서포터가 안 붙겠죠. 그래서 여기 서포터 없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만약에 이쪽으로 본다면 나는 이쪽으로 바닥을 해도 되겠죠, 그죠? 이쪽으로 베드 바닥을 해서 해도 되겠고, 근데 이쪽은 베드 바닥으로 적합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꺾여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바닥은 적합하지 않지만 이쪽 바닥은 그래도 사용이 가능하다. 대신에 이쪽을 바닥을 해서 이렇게 출력하면은 여기에 어쩌면 서포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생길 수도 있고, 대신 이 부분은 서포트가 안 생기거나 생겨서 조금 생길 것 같고요. 그죠? 이 부분도 많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이쪽으로 바닥에도 뭐 나쁘진 않겠네요. 네, 이쪽으로 바닥을 해서 출력을 하던가, 아니면 저처럼 이제 이쪽을 바닥을 하던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영상은 이제 슬라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제가 설치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큐라를 이용했는데 아마 설정 값은 몇 개는 정해줄 것 같아요. 그 정해준 값을 이용해서 출력을 걸면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슬라이스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